오늘이 어떻게 왔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 오늘이 올 수 있었겠습니까? 네. 정말 우리 정어리원들이 만들어낸 그 이치학 명주가 총선에서 불길처럼 타올랐죠. 계엄 이후 또 유세 현장에서 제가 독특한 걸 봤는데요. 자식을 맘 놓고 군대에 보내고 싶은 부모 연합 이런 피켓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나라.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어깨 펴고 사는 나라다. 어느 때보다도 빨리 성장하고 깊이 성장한 게 지난 3년 동안이에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일을 잘했을 때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들하고 공감을 잘했을 때가 없어서 이런 정도로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비상계엄도 막을 수 있었던 거고. 경기도민, 성남 시민이 받았던 그런 체감하는 정책, 좋은 정책으로 많은 분들이 돌려받았는데 국민들이 좀 좋은 정책으로 체감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투표 결과를 지금까지 살면서 개표 방송을 참 많이 해봤는데요. 그때마다 전율을 느낍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절묘할까? 그래서 민심을 천심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막 끝났어 이미 막 그런 때도 다 까놓고 보면 놀라운 투표 결과고요. 또 막 견제가 필요할 때는 견제도 같이 이렇게 해주고 우리 국민들이 뭐 황금 분할이니 뭐니 뭐 이런 표현들 쓰지만 지금까지 보면 너무나 놀라운 그런 민심을 바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우리 예측과는 전혀 다른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봅시다. 자, 어제 이재명 후보 유세 우리가 좀 들어볼 텐데요. 빛의 혁명을 이제 완수하자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오로지 상식적인 세상을 꿈꿔왔고 평범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는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는 그런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위기들 공격을 이겨내며 여러분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칼로, 펜으로, 법으로 죽이려 했지만 그때마다 우리 국민들께서 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작년 1월 2일 1mm 차이로 죽음을 면하고 다시 살아났을 때 나머지 삶은 덤이다. 나를 살려주신 이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나머지 삶은 살아가겠다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면 이재명이 꿈꾸었던 강자의 폭력을 제지하고 약자를 보듬어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만들어 모두에게 희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후보와 인터뷰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김대중 대통령이 사전 5기 끝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참 많은 고초를 겪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유사 이래 가장 어려운 때를 맞았습니다. 바로 IMF 위기죠. 그것은 경제 주권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 주권이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거는 한일 합방만큼이나 어려운 때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된 거지요. 그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하늘이 이때 김대중을 쓰려고 그렇게 다듬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비록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실패하고 윤석열이 되면서 나라가 3년간 엄청나게 후퇴를 했지만 지금 또다시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재명 후보. 김진애 의원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이때 쓰려고 저는 덤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잖아요. 이제 나를 버리고 국민한테 모든 것을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 3년 전에도 그 마음은 있었겠지만 그때의 농도와 지금의 농도가 같겠습니까? 그건 확실한 게요. 굉장히 감성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물론 그때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로 보면은요. 솔직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때였어요. 민주당에 솔직히 당시에 민주당이 이렇게 백업을 잘 해주지도 못했을 테고 상당히 어려웠을 때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분파가 나눠져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 지난 3년 동안에 저는 솔직히 13년 전에 이재명 당시에 성남시장을 딱 눈에 보고 찍고 그때 제가 세미나에 모셔가지고 얘기 들으면서 그때 이제 딱 찍었거든. 남들은 몰라도 저는 혼자서 찍었어요. 알아보셨군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쭉 성장하는 과정을 봐왔는데 어느 때보다도 빨리 성장하고 깊이 성장한 게 지난 3년 동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뭐 바깥에서는 그 공격하느라고 뭐 1급 체제가 어떻고 운운하고 그렇지만 민주당이 이런 정도로 민주당이 이렇게 강했던 적이 없어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일을 잘했을 때가 없습니다. 이렇게 국민들하고 공감을 잘했을 때가 없어서 이런 정도로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비상계엄도 막을 수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솔직히 지금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지만 그동안에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그거를 이겨올 수 있었던 게 지난 3년 동안에 이렇게 빌드업을 해왔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가 쌓이고 또 정치 세력들의 신뢰가 쌓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최적의 시간을 통해서 벼려서 지금 쓰시려고 이렇게 아껴두신 겁니다. 예. 네. 김남국 의원님 네. 어제 마지막 국회 앞에 유세를 하기 전에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성남에서 네. 그 했던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성남에서 처음 정치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남에서 시장하면서 성과를 낼 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성남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잠을 못 잤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들을 쭉 찾아봤는데 청년 이재명이 뜨더라고요. 33살, 35살에 성남시장 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성남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했던 그 모습인데요.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성남에서 부딪히면서 기득권과 싸우면서 시민사회 단체 활동만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제도권에 들어가서 바꾸겠다라는 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무명의 그냥 일반 30대 청년의 변호사가 당내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덜컥 바로 100만 도시 정도 되는 성남시장 도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무모한 도전을 시작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인데 그것을 이뤄내고 또 그 첫 어려운 그 성남시장을 또 도전해서 연임했을 때에는 분당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려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4년 동안에 성남시장 하면서 좋은 정책들로 성남 시민에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분당에서조차 50% 이상 높은 득표를 받아가지고 연임에 성공하고 이런 어떤 모습을 봐오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제는 경기도민, 성남 시민이 받았던 그런 체감하는 정치, 좋은 정책으로 많은 분들이 돌려받았는데 국민들이 좀 좋은 정책으로 체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그런 이유도 이야기를 했고요. 전혜원 원장님, 이것 때문이라도 나는 이재명이다라는 거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겁니까? 이재명은 스스로 도구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지도자,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항상 국민들이 주인이고 나는 국민들이 선택한 도구다.
저는 사실 깜짝 놀라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성남시장 하면서 또 경기도지사 하면서 당대표를 하면서 그 마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역경을 겪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손을 놓지 않고 항상 당신 혼자가 아니다. 당신 뒤에는 수많은 우리가 서 있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이 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국민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머슴처럼 일하겠다는 그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을 처음 봤다라고 주변에 말하는 이유가요. 스스로를 나는 도구다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위 당대표까지 갔던 인물이 누가 있을까? 대선 후보 중에 누가 과연 진심으로 국민에게 비를 맞으며 큰절할 수 있을까? 그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진심을 담고 있는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이 펼쳐나갈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내란을 빨리 끝내고 그리고 이제 또 파탄한 경제를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제 유세에서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아주 힘차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을 다시 살려놓겠다라고 하면서 주가 조작, 절대 이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것들이 떠올랐죠.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볼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 대기업 대주주들의 횡포가 가능한 잘못된 제도, 그리고 산업, 경제, 기업 정책의 부재,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을 해결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말하면 지키는 이재명 같은 대통령이 앞으로 주가 조작을 하면 패가 망신할 것이고, 주가 조작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몇 배를 토해내야 할 거고, 주가 조작으로 수천 수만 명의 피해를 입히면 그는 그들이 괴로워하는 시간 수십 배만큼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것만 명확하게 하면 어느 누가 감히 이재명 대통령 지휘하는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에 나서겠습니까? 한마디로 가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예, 든든합니다. 저게 바로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검찰이 한 통속이 탁 돼가지고 활개치고 있는데, 지금 막 들어온 속보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같이 투표를 한 모양인데요. 김남국 의원님, 재소자는 투표할 수 있습니까? 이제 재소는 아예 이제 기결수가 되면 제한이 되고요. 제한되죠. 지금은 이제 미결수이기 때문에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아니 따라서 지금 이제 교도소에 없으니까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 뭐 발 달려 갖고 돌아다니니까. 근데 기결수가 되면은 투표권이 제한이 되죠. 됩니다. 네. 진작에 지금 투표 못할 년놈들이 말이죠. 나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예, 저렇게 사실 4일 전에도 윤석열이 그 대독하는 형식으로 해서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을 통해 가지고 집회 시위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라고 하면서 지지 성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은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본인 지지층에는 호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중도층을 완전히 달아나게 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다고 저는 보입니다. 예. 저 실실 웃는 모습이 더 기분 나빠요. 아, 너무 기분 나빠, 정말. 아니, 왜냐면 어저께 이것뿐만이 아니라, 윤석열도 그 윤두 교지 같은 거를 정광훈 집회에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는 대구시장에만 간 게 아니라 또 부산에까지 어저께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저께 또 이명박, 또 청계천에 나타났습니다. 아니, 나는, 정말
왜 이렇게 빛을 비추면은 왜 마지막에 우르르 뭐 나오잖아요. 우르르 나와가지고 지금 마지막까지 뭐 하나 해보겠다고 해서 그 우르르 나오는 게 너무 끔찍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니 그렇게 하면은 왜냐면 그렇게 하면 이긴다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회에 얼굴을 비춰가지고 자기네들의 살 길을 조금이라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그게 너무 초라해 보여서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정말 학시다. 근데 잘 보시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진짜 보수라고 부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얼굴 다시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정말 나라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이랬던 인물들이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이 자체가 저는 도대체 이 캠프가 전략이 있나 싶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그냥 우리의 기득권만 유지하면 되고 국민들은 속상하거나 말거나 민생은 무너지거나 말거나 대한민국의 위신은 떨어지거나 말거나 내 할 바가 아니다라는 행보라 보여서 참 기분이 씁쓸했었는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의 캠프 측에서 이거를 전략으로 삼았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큰일이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김문수하고는 것인가. 전혀 관계없는 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명박이 어저께 딱 나오니까 리박스쿨 내 이름 아니야. 이게 그 얘기하려고 딱 나온 것 같고 저는- 제가 얘기하는 예. 거 끝나고 그다음에 저기 박근혜 나온 거는 저는 내년에 내 측근 유영아 대구는 내 거야 이 얘기하러 딱 나온 것 같고 공천권 내가 잡고 여기는 내가 영주야 대구는 그 얘기하려고 지금 딱 나온 것 같고 윤석열은 그야말로 저는 오늘 또 김건희하고 같이 나온 거 보니까 나 아직 버림받지 않았어. 이거 얘기하려고 나온 것 같아서 정말 저거 보고요. 민들레님이 이런 글 주셨어요. 웃냐? 니들은 오늘까지만이다. 이게 선거 캠프 전략 없이 나온 게 아니라고 좀 보입니다. 이게 일제히 주말에 한꺼번에 쏟아지듯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메시지가 다 나왔거든요. 특히나 김문수 후보가 바로 직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뵙고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갑자기 전직 대통령들이 이게 다 이게 쏟아져 나온 것은 극우 지지층들 결집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미 이번 선거는 패배했지만 김문수 후보가 최대한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득표를 해야지 남은 이 극우 중심의 이 국민의힘 내부의 극우 친윤 중심의 세력들 쌍권이라 그러죠. 이런 어떤 친윤 중심의 당권파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하에 대선 중도층 달아나건 간에 말건 간에 박근혜건 윤석열이건 쏟아져 나와서 김문수 중심으로 뭉치자. 그래야지 다음에 우리가 한동훈하고 싸워도 조금 미래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선거 대선 전략이 아니라 그냥 당권 전략을 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예. 이소연님, 신랑 두 손 꼭 잡고 투표하고 왔습니다. 요즘 신랑과 뜻이 같아서 같은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나라에서 살 수 있다. 로즈마리님, 해년마다 사전투표를 했는데 갑자기 금요일부터 아파서 종합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아이고. 2시간 만에 외출해달라고 사정했는데 답을 안 주네요. 외출 안 시켜주면 죽든 말든 퇴원하겠다고 협박 중입니다. 아이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꽃잎쌤님, 군 복무 중에 계엄을 겪은 얼마 전 전역한 아들과 투표 완료했습니다. 모두 투표하세요. 다 용서해도 계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여의도에서 불렀던 애국가 4절까지 크게 불렀습니다. 내일은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다시 불러보고 싶습니다. 봄봄봄님, 파란 모자 씌우고 2살짜리 아이 손잡고 투표하고 나온 딸 사위 사진 보내면서 엄마 투표했냐고 문자 온 사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훗날 우리 손자가 엄마 아빠가 뽑아준 이재명 대통령 덕택에 더 좋은 세상 살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봄봄봄님, 수시아님,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기사입니다. 쉬게 돼서 투표했네요. 예, 오늘 택배도 하루 쉬죠. 정말 항상 제 방 보다가 라이브 첫 시청합니다. 백운경과님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시아님, 디오르시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택배
하고 돌아다니시면 햇빛 많이 쏘이시잖아요. KNA님 더 크게 쓰려고 살리신 거죠. 민심은 천심이고 운명적인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인 것입니다. 이근주님 내 나이 60. 오늘 선거와 더불어 첫 출근합니다. 이야 60에 첫 출근. 재취업하신 모양이군요. 근데 왜 오늘 쉬는 날인데 거기는 일하시는 곳인가 보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날 너무 기쁘고 이제는 나의 위치에서 내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아 대한민국. 이춘기님 경북 구미에서 생애 첫 투표 참관인을 신청해서 참관 중입니다. 참관인으로 하고 계시는군요. 소중한 한 표가 잘 행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참관하고 있습니다. 예. 류선영님 대구에 계시는 시부모님께 전화드렸더니 이번에는 되지 않겠냐 하시면서 투표하러 가시네요. 며느리 마음 알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류선영님 감사합니다. 바다향기님께서요. 어제 이재명 후보 연설 중에 갑자기 우리 정치 1번지에서 시작한 이채양명주를 언급하시는데 순간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우리 정어리들이 그토록 외쳤던 이채양명주를 잊지 않고 강조하시는 후보님을 보면서 이제 그 몹쓸 것들을 단죄할 수 있다는 희망이 들었습니다. 앵커님 정치 1번지와 우리 정어리들 그동안 참 잘해왔지요? 정어리 여러분 우리 모두 폭삭 속았수다. 그래요. 전혜원 원장님 어제 이채양명주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했죠? 네, 제가 바닥에 앉아서 듣고 있는데 이채양명주 하시면서 이 5글자 의미를 하나하나 짚으셔가지고요. 제가 이제 중요한 말씀 메모를 하다가 별표를 해놨습니다. 배웅계 정어리 TV에서 지난 총선을 전후로 이채양명주 캠페인도 하셨고 제가 굉장히 감사한 거는 자체적으로 배지를 또 제작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걸 나누면서 지난 총선에서는 정말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심판론에 불을 붙여주시는 큰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개인적으로 국민으로서 우리가 이 최상병 사건을 잊혀지지 않도록 또 후보님이 다시 언급해 주셨다는 게 굉장히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에 계엄 이후 또 유세 현장에서 제가 독특한 걸 봤는데요. 자식을 맘 놓고 군대에 보내고 싶은 부모 연합 이런 피켓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될 책임과 우리나라의 특수한 분단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로서 모든 군의 어떤 기강을 잡고 군을 안심시키는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사실 이채양명주 제가 가슴에 딱 들었고 특히 우리 프로그램이 항상 응원했던 박정훈 대령님이라는 또 상징적 인물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정춘기 님도요. 앵커님 어젯밤 후보님께서 이채양명주를 언급했을 때 정어리언의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러셨는데 우리 자랑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 정어리언들이 저는 위대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어떻게 왔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 오늘이 올 수 있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총선에서 가장 큰 역할한 거 1등 공신 꼽으라면 저는 정어리언들의 이채양명주라고 꼽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김남국 동의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냐면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엄 사태에서 계엄 해제를 그래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췄던 것이고요. 또 총선에서 사실은 한번 심판을 해 주신 다음에 국민들께서 또 정어리원들께서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온갖 보수 언론이 뭐 야당의 폭진이 어쩌니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야당 의원들이 힘을 내서 추진해야 될 법안은 추진하고 또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제동을 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총선 과정에서 힘을 모아주셨던 정어리원 분들께 제가 정말 절이라도 하고 싶은데 고개 숙여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채양명주 정말 우리 정어리언들이 만들어낸 그 이채양명주가 총선에서 불길처럼 타올랐죠. 그래서 그 이채양명주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선거에서 구호 하나가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한다면 저는 우리 정어리언들께서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김전희 의원님? 그럼요. 정말. 근데 너무 자랑심 가득한 앵커님 모습이 예, 저 귀엽습니다. 뿌듯합니다. 어젯밤에 그 이호 작가가 찍은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하늘을 위해서 어제 모인 군중들을
찍은 사진인데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파면 당시에 모였던 것보다 연합뉴스 사진인가요? 네. 예. 그때만큼 막 이렇게 골목골목 다 차지는 않았지만 어제 이재명 후보 마지막 유세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정말 적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예. 빛의 물결이 저게 지금 민심입니다. 왕자 어린님 여의도 파이널 유세 정말 감동이었어요. 오직 국민만을 위한 정치의 비전과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구름 인파와 특히 샤우팅 유세단, 시너지 유세단의 강렬한 춤과 퍼포먼스로 모두가 즐거움과 신나는 오색빛이 찬란한 응원봉으로 화합하는 민주주의가 빛나는 시간이었어요. 끝나고 애국가 4절까지 부를 때 눈물이 나고 완전 감동이었어요. 어제 저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어제 연설에서 이채양 명주 얘기했던 부분 한번 우리가 뿌듯하게 들어보시죠. 질서 유지는 또 어떻습니까? 질서 유지는 보수의 핵심 가치입니다. 말로만 법치를 외치던 그들이 실제로는 가장 앞서서 법을 파괴했습니다. 이채양명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태원 참사, 최해병 사건,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주가 조작, 거기에 공천 개입, 여론 조작, 불법 선거 의혹까지 이 엄청난 불법 범죄 의혹들은 전부 그들이 그 짧은 기간에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만든 이채양명주였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저 얘기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정어리원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채양명주 심판을 외쳤는데 아까 어떤 눈 밝은 분이 오늘 백운기 앵커 보라색 옷 입었는데 이채양명주 이태원 참사 생각하고 입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이채양명주 심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윤석열 파면 선고하던 그날도 유가족분들하고 같이 헌법재판소 부근 바닥에 앉아 집회를 봤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또 이태원 유가족들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충복이 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나라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나라.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어깨 펴고 사는 나라다. 그 말씀에 저는 하고 싶은 모든 말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유세 현장에 제가 가보니까 공실이 너무 심하다. 자영업자 다 죽어간다. 청년들이 취업을 못한다. 어르신들의 삶이 불안하다. 미래 세대는 뭘 보고 배워야 되느냐는 한탄이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그 한숨이 이제 좀 나아지겠구나 라는 희망을 바로 오늘 밤에라도 좀 느껴보고 싶습니다. 꼭 투표 아직 안 하신 분들, 이 정어리원 분들, 이 정어리 TV 끝나고 나서 끝까지 다 보시고 꼭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후보 얘기만 계속 하고 싶은데 다른 후보한테 혹시라도 눈길을 돌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알으시라고 한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요, 이제 그 선출되는 과정을 보면 자격이 다 알겠지만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보면 절대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도 안 될 사람입니다. 어제 마지막 유세 장소로 제주도를 택했더라고요. 저는 참 두 가지 점에서 웃었는데 맨 마지막에 무슨 추리닝을 입고 올라왔어요. 아우. 와, 이제 그 폭삭 소가수다의 이름이 뭐더라? 양관식. 양관식 옷 입은 거죠. 아이고 참 어울릴 박보검이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그런데 4.3 그 추념식에 갔는데 그거는요 정말 나쁜 짓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3 폭동은 공산 폭동이다라고 했던 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왜 갑니까? 내 말이 잘못됐다 그 말로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먼저 사과를 하고 가야 그게 인간 아닙니까? 이거 인간이 아닌 놈입니다. 어제 그 현장에서 4.3 유족들이 와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사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김문수가 국회에서 4.3은 공산 폭동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증거 장면부터 한번 보시죠. 4.3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 폭동은 명백하게 남노당에 의한 폭동인데 그러나 그 과정에 많은 양민이 희생됐다. 이런 취지로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4.3 폭동, 4.3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후보자께서는 폭동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명백하게 남노당에 의한 폭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준혜 의원님, 지금도 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밝히고 가서 써야 되는 거죠. 만약 제주에 간다라면. 어저께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불쾌했던 게 아니 솔직히 김문수 후보는 사실 노동계 출신, 노동운동을 하던 분으로 출신인데 이 아무리 마지막에 이미지가 필요하기로서니 그 양관 씨의 폭삭 소가수다의 그 이미지를 차용하기 위해서 설란영 여사하고 둘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는 난 정말 너무 모욕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아니 왜 우리가 양관영이 그 양관식이 네. 그 아이유의 그 고해성?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온갖 거를 다 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지금 어저께 딱 나왔던 게 뭐냐면 나는 양관식 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설란영 여사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그 모습으로 나오는 게 나는 어저께 너무너무 모욕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건 또 다른 종류의 김건희식 홍보입니다. 저희가 선거 캠페인을 할 때 건드려서는 안 될 네는 그런 게 거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건들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제주에 가서 건든 겁니다. 박보검 아이유 너무나 사실 팬클럽이 두텁고 소중하게 이게 진보냐 보수냐 정치를 떠나서 다 지켜주고 싶은 너무나 소중한 아이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지금 건드려가지고 커뮤니티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 사진은 안 가지고 보면 있어요. 안 됩니다. 모자이크 나 처리해 그 주죠, 사진 피디님. 그래서 그거 있는데 예, 폭발 직전이고요. 보시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이 너무 안 좋고요. 그게 안 좋으시라고 얘기를 그래서 예. 오히려 본인들은 패러디하면서 한번 띄워봐 뭔가, 주세요. 예, 지지층에 어필하고 이거 싶었는데 보세요. 아이 확 얼른 빼세요. 그래서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오히려 표에 수십만 표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에 가서 제주 4.3과 관련되어서 망언을 했잖아요. 근데 이 제주 4.3은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미 규명이 끝났고 그다음에 법률도 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특별법도 이미 2022년도에 통과가 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망언을 사과하지 않고 그냥 참배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그냥 불이 나게 그냥 표구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제주 도민을 모욕하는 거였기 때문에 두 가지 행보 자체가 다 오히려 펴떨어지는 그냥 선거 행보였다, 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자격을 떠나서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한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4.3은 공산폭동이다.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놈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한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도 저는 의심됩니다. 저는 정말 이 가장 나쁜 정치 이벤트가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분들을 본인의 사진 찍는 정치에 이용하는 거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4.3 갔을 때 왜 유가족분들이 사과부터 해라 이 말에 얼마나 절절한 피 맺힌 한이 맺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장면에 가서 사진 찍고 이러는 거 보니까 우리가 정말 정치를 하기 전에 인간이 되라라는 말을 어른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박혔습니다. 그런데 이 김문수 후보의 행보가 윤석열과 어쩜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제주 4.3 추도식 할 때 2년 연속 불참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은 바 있거든요. 어제 보면서 역시 김문수 후보를 윤석열이 지지하는 이유가 다 있구나. 거의 정신적 쌍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새롭게님 그렇습니다. 모욕도 그런 모욕이 없지요. 사과하라는 말에 눈 깔고 주둥이 다물고 뭔 짓입니까? 어제 유족께서 사과부터 먼저 해라. 와서 이렇게
분양하고 헌화하면 뭐하냐. 그런데 아무 말을 안 해요.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영남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고 거절하면 참여 못합니다. 사과하고 수박 중에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요.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입니다. 그 말은 도량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자님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영남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고 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해 여기 처음 묻습니다. 누구다니? 사과 한마디 하고 오세요. 너무 가려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다. 올바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아니. 아까 부탁. 참 저 유족분은 점잖으신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어떻게 점잖게 저렇게 꾸짖으실 수 있습니까? 근데 김진애 의원님 사과를 안 할 거면 저기를 뭐 하러 간 뭐하러 가는 거야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돼. 저길 왜 가는 거야? 나 지금 복사수가수다처럼 하고 나왔기 때문에 하고 가는, 왜 저길 갔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정말 사과를 안 할 거고 유가족에 대해서 거기에서 사죄하고 이러는 거 아니면 뭐하러 거기를 갑니까? 저건 오히려 모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사과를 안 하는데 뭐하러 가서 참배합니까? 그러면 뭐 표 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어저께 딱 보니까 딱 전두환이 생각나잖아요. 광주에 가서 저거 했을 때 말 한마디 안 하고 뭐를 써 하던 거 그거 딱 생각나잖아요. 어저께 정말 딱 전두환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아. 근데 희생자뿐만 아니라 저거는 저 장면을 보고 있는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과거에 우리 수해 침수돼서 그 지하방에 살고 있던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구두발 가서 이렇게 구경하는 듯한 사진을 청와대에서 찍어서 공개하는 거 보고 온 국민이 공분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국민이 이런 상황에서 사망했는데 저걸 지금 구경하고 있어? 대통령 인물이 구두발 가서 그걸 또 이렇게 공개를 해? 라고 엄청난 비판이 일어서 했었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국민으로서 정말 모욕감을 느꼈거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을까. 이번에 김문수 후보의 저 장면도 저건 유가족에 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역사에 대한 모욕입니다. 아무리 선거 때 사진 한 장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고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부길 님도요. 유가족 처분 참 격이 있으신 분이네요. 나 같으면 귀싸대기 갈길 텐데. 네. 너무나 품격 있게 꾸짖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 자리에서 유가족의 울분과 분노,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년간 맺힌 한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자리에서 저렇게 점잖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본인의 그 서름과 그동안 억눌렸던 유가족으로서의 그 마음을 또 꾹꾹 눌러 담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 김문수 후보 사실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라는 말부터 먼저 하고 손을 맞잡고 무릎이라도 꿇고 정말 죄송했다. 제가 잘못 알았다. 용서해달라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진 한 장 남기기 위해서 우르르 사람 끌고 가가지고 저게 뭐 하는 짓인지 정말 진심으로 유가족에게 그리고 4.3 영령들에게 참배하고 잘못을 빈다라고 생각하면 조용히 작은 소규모로 딱 몇 명만 가가지고 먼저 사과부터 하고 유가족을 찾아뵙고 난 다음에 용서를 받은 다음에 참배를 하는 모습을 진정 어린 모습을 보였어야 됐는데 저거는 그야말로 그냥 선거용 그냥 사진 한 장 찍기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제주 도민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이 분노하셔서 더 심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